귀농하신 분들이 가장 해보고 싶어하고 또 초기 투자비를 많이 들이는 작물이 아주 노란색, 아주 하얀색 해서 깔끔한 색깔로 4개를 포장을 해가지고 보통 한 개 10,000원씩에서 40,000원 정도에 출하되고 우리가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주고 그 상표 이름을 모차르트 멜론이라는 걸로 상표를 내가지고 한 개 10만 원씩의 비싼 가격으로 전부 다 납품하고. 강원도 평창에 네. 우리 강사 중에 스타 강사 우리 안희영 선생님 오셨는데요. 오늘 네. 어떤 강의가 있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귀농을 해서 새롭게 이 농촌 현장에 진입을 하는 초보자 우리 농군들을 위해서 초보 농부를 위해서. 네, 그 중에서 채소 재배 분야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채소 재배에 대해서 그 중에 이 고추와 오이와 토마토, 배추, 또 파 종류, 마늘 이렇게 몇 가지 작물을 좀 더 선정을 해가지고 또 안전적인 다수학 재배 방법, 또 품질 향상을 위한 방법, 또 병충해 방제, 또 장애 증상을 예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과수류에서부터 과수류가 있고요. 난지 과수류도 있습니다. 왜 여기 평창에 무슨 난지가 되겠냐? 실제로는 평창이 됐든 강릉이 됐든 벌써 커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 음성 쪽이라다가 여기서도 구아바가 열매가 난지 과수가 들어오게 되고 전북 쪽에도 한라봉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한라봉이 있잖아요. 제주도보다 전남 나주 쪽에서 재배가 더 시작을 빨리 했고 또 유명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난지 과수도 점점 북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일반 과수 중에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 다 사과의 주산지였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철원이라든가 또 양구라든가 또 영월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과수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사과는 영하 30도가 되더라도 얼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 자체가 저온을 어느 정도 요구량이 있어요. 그 요구량이 충족돼야지만이 나중에 싹이 잘 트게 되고 병충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리를 아무렇게나 하게 되면은 영하 30도 이하 20도에서도 얼어 죽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잘 이해를 하고 좀 더 저온 요구량을 좀 더 높여가지고 만들려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기온이 좀 더 오르다 보니까 대구에서는 사과가 점점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대구 옆에 청송은 산이 많아서 좀 춥죠. 청송하고 계속 이쪽으로 영월에서 평창, 또 제천, 또 양구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수에 대한 걸 하는데 이 과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복숭아, 요 제천만 하더라도 복숭아 면적이 많이 늘고 있고, 다음에 저쪽 원주의 치악산 복숭아도 꽤 유명합니다. 그리고 올해 과수 중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핫하면서 그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게 복숭아 중에서 조생종으로 털이 없는 복숭아, 천도 품종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봉지를 안 씌우니까 일손이 없어요. 그리고 빨리 수확하는 건 6월 말이면 수확을 합니다. 신비, 신산품 정도는 빨리 수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일손이 편하고 또 수확량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뜨고 있고, 또 중생종의 황도 품종의 껍질을 까서 먹는 게 옛날 같으면 만생종의 황도가 많았는데 요즘은 중생 황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휴가철에 그때 나올 수 있는 중생 황도를 심는 것이 상당히 여기서는 유명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변수가 되게 많습니다. 뭐 자두에 대한 것도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오디, 뭐 블루베리가 많이 뜨다가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 블루베리가 많이 폐농도 하고 그래서 없어졌지만은 가장 추울 때 2월 말에 나올 때는 1kg에 14만 원이 나옵니다. 진짜 시세가 되게 좋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냐? 준고냉지 500m 고지가 되는 장수군에서 연동하우스에 시설, 온풍기 시설을 갖추고서 우리가 일찍서부터 가온을 해가지고 2월 말에는 그때도 수확을 해서 지금까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건이 제대로만 만든다고 그러면은 항상 수요는 우리가 꾸준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화과라는 게 저쪽 해남 쪽에 많은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이 바다하고 가깝죠. 우리나라는 68년도에 저쪽 해남 3호 지역에서 우리가 무화과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근데 대천 해수욕장, 서해안에 대천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그 지배 정원에 무화과가 어느 정도 자생을 할 정도로 거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재배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밑에 군산이 됐던 우리가 더 남쪽에 영암이 됐던 또 신안이 됐던 그쪽에서는 이 무화과 재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어디까지 올라왔냐? 충주까지 무화과 재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추위가 약한 그 난지 과수인데 실제로 저쪽 홍천이라든가 또 양양이라든가 거기서는 자생으로 무화과가 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기농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이 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평균 온도가 낮다 보니까 난지 과수들이 크기가 작고 우리가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당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농자에게는 조금 어려운 작물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지채소는 말 그대로 넓은 밭에서 하는 것이죠. 노지채소. 그래서 뭐 배추, 또 양배추, 브로콜리. 요 옆에 제천 쪽에 브로콜리가 되게 많습니다. 브로콜리. 또 양채류들이 꽤 많습니다. 상추의 경우에 우리가 그 결구 상추 양채가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늘한 데서 많이 크기 때문에 그걸 넓은 밭에서 키워가지고 수확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또 무, 열무, 알타리, 고추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은 특수 채소로 우리가 두릅이 요새 좀 많이 뜨고 있습니다. 두릅이 보통 4월 말에서 5월 달에 수확을 하게 되죠. 두릅에 대한 게 있고 또 아스파라거스 뭐 이렇게 허브, 쌈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것을 우리가 또 시설 재배를 하기도 하고 또 시설 재배 전용으로는 딸기, 뭐 토마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뭐 오이도 했고 뭐 토마토도 얘기했지만은 기농하신 분들이 가장 해보고 싶어하고 또 초기 투자비를 많이 들이는 작물이 이쪽보다 우리가 다른 충청도라든가 이런 데서는 딸기가 있습니다. 딸기가 하우스 한 동, 우리가 90m 한 동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뽑아내는 사람이 한 동에서 4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야, 이거 돈이 나오는 걸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작물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딸기입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일손이 계속 필요한 게 또 딸기고요. 그리고 여러 자재, 관련 자재, 또 농약, 여러 가지 포장 용기 그런 게 계속해서 들어가는 게 딸기고 또 거기다 양액 재배를 하기 때문에 양액 비용이 계속 들다 보니까 이게 초보자의 경우에 기술력이 높아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평균 이하의 수량이 나왔을 때는 거꾸로 손해를 보는 게 딸기 쪽입니다. 그래서 작물을 선택을 할 때도 조금은 우리한테 처음에 시도를 할 때 안정성이 있는 작물 재배를 했을 때 내가 조금 경험하면서 자꾸 일치월장 딱 늘어나가지고 내가 몇 년 안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작물을 잘 골라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채소 작물에서 제가 추천을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까 메론 재배라는 것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메론이라는 거, 그 당도가 높고 또 좀 더 네트를 만드는 것도 기술이 되지만은 요 최근에 와서는 이 메론에서는 네트 만드는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되게 어렵고
야, 이걸 어떻게 하나, 저걸 언제 습득을 해가지고 내가 전문가가 되나, 그게 할 수가 있는데, 요 최근에 와서는 네트가 없는 멜론들이 되게 인기가 있습니다. 아주 그 조그만 그 피구공처럼 아주 노란색, 아주 하얀색 해서 깔끔한 색깔로 4개를 포장을 해가지고 보통 한 개 10,000원씩에서 40,000원 정도에 출하되고 도로변에서도 우리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한번 멜론 재배에서 서서히 공부를 해가지고 하시면은 많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판매 방법에서 어떤 하나의 예가 있냐면은 이제 내가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어떠한 이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농장에 대해서 이 블로그를 통해서 재배 과정, 또 그러고서 우리가 음악을 있잖아요. 음악을 틀어놔가지고서 이 소비자가 볼 때는 안 보이겠지만은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주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확실히 음악을 듣게 되면은 이파리가 흔들립니다. 흔들려가지고서 우리가 이 모양도 예뻐지고 당도도 좋아지고 의미를 하고 드시는 분도 뭔가 모차르트의 그 느낌을 느끼면서 들기 때문에 가격이 되게 좋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이 네트 멜론이 주산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시립교향악단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 공터 광장에서 모차르트 음악회를 여기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도 초청해가지고 같이 우리가 연주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가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주고 그 상표 이름을 모차르트 멜론이라는 걸로 상표를 내가지고 한 개 10만 원씩의 비싼 가격으로 전부 다 납품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농업은 우리가 맨날 힘들게 일하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의미를 부여하고 생산 반, 판매 반 이렇게 비중을 둬가지고 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고, 다음에 소비자의 추세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뭐 예쁜 건 기본이고 당도가 높은 상태, 그리고 좀 더 다른 분들이 안 나올 때 좀 더 잘 나오게 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이 채소 재배는 흐르고 있습니다. Here we go.